제가 이제 뭐 엄마한테, 저는 왜 엄마한테 진짜 말 그대로 화낸 얘기, 뭐, 집안 얘기 이런 것들을 막 하잖아요. 하도 자주 하니까. 예.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있으니까 하는 거다. 나도 그렇게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잔소리, 아까도 얘기했었잖아요. 잔소리 최민수 씨도, 듣고 싶은 엄마 있고 싶다. 그 얘기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엄마의 빈자리가 생기면 확실히 내가 그때 좀 더 잘할 걸 하는 후회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우리 김명국 씨의 이야기로 듣겠습니다. 사진 멋있다. 아이고. 멋있다. 근데 어머니는 시각장애인에게 각막을 기증하고 떠나셨다. 네. 제가 이남 일녀의 막내로 태어나서 근데 사실 저희 아버님은 저를 낳기를 원하지 않으셨대요. 근데 제가 하는 짓을 보고는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이 안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하신 말씀처럼 굉장히 제가 막내로서 귀여움을 잘 자랐고 남상희 씨도 제가 좀 살갑게 제가 부모님께 이렇게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귀여움을 잘 받고 자랐는데 또 어릴 때 또 이렇게 바이올린을 또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배우라고. 제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그때 그 사진이 있는데 어린 그 빵모자 쓴 꼬마가 한 초등학교 2학년 바이올린 케이스를 들고 어머니가 옆에서 한복을 입고 계시는 그 모습이 지금도 굉장히 거목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존재 자체로도 굉장히 너무나 저한테 주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 네.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음악도 하고 이제 연극의 길로 또 전향을 했는데 연극을 하면 어렵잖아요. 너무 힘들고 제가 막 이게 중간에 노동도 하고 막 이런 거를 가르쳐 드리지 않았지만 힘들다는 사실은 그냥 간접적으로 어머니는 직감으로 다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어머님 집에 가게 되면 어머님 이게 밥을 차려주세요. 그럼 뭐 된장찌개 반찬 몇 개 안 돼도 밥은 그냥 고봉밥으로 퍼주세요. 못 먹고 다닐까 봐. 그럼 이제 먹다가 제가 한눈 팔면은 다시 먹으면 또 밥이 이만큼 또 쌓여 있어. 또 먹다 보면 또 뭐 하다 보면 또 밥이 이만큼 쌓여 있어. 화수분이에요. 아무리 밥 먹어도 그러네, 진짜. 줄지가 않아 이 밥이. 그러니까 어머님이 당신의 밥을 내가 정할 때 이렇게 덜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먹다가 나중에는 제가 처음엔 좋게 말씀. 저 됐어요. 어머님 잡수세요. 해도 끝까지 또 담아주셔요. 그럼 어느 순간 또 배가 고프니까 또 화도 나고 짜증도 내고 막 이러잖아요. 아니 엄마 됐다니까 왜 자꾸 주냐고. 왜 어머니 안 드시냐고. 완전히 무슨 G.O.D 노래예요.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다는 것처럼 난 배부르다. 네가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신 어머님을 제가 이렇게 두고 이제 저도 이제 가장이 되고 아빠가 되고 아이 아빠가 됐다가 아이가 이제 그 정말 불치의 병, 백혈병이 걸리면서 일찍 그 8살 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하늘나라로 수도폭을 먼저 갔는데 이제 그럴 때 어머님이 참 이건 다 내재다. 우리가 손주가 이렇게 된 것도 다 내재다. 내가 좀 대신 우리 손주 병을 내가 대신 앓고 죽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 저를 굉장히 위로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를 세상 떠나보내면서 제가 지금 15년 동안 계속 그 조혈모 세포 캠페인, 기증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수 기증 캠페인을 지금 대학로에서 지금도 한 15년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머니를 또 신경을 많이 못 써드린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님이 또 혼자 사셨거든요. 혼자 사셔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안타깝고 쓰러지셨다가 위층에 있는 아주머니한테 발견이 돼서 119에 실려가시고 이런 아픈 좀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뭐 생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 늙은 몸 쓸 데가 어디 있겠느냐. 내 몸이라도 기증을 해서 정말 의학적인 발전을 좀 이뤘으면 좋겠고 내 몸 다 썩은 몸이고 다 쓸 데가 없지만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기 기증 서약을 하셨어요.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각막 기증을 시각 장애인 분께 드리고 이제 가셨는데요. 어머니한테는 저는 늘 그렇게 추억이 됩니다. 정말 끊임없이 주시는 거목 같은 분인데 저는 지금 그 기억이 납니다. 여름방학 때 지금 이제 한참 이제 삼복더위 중에 있는데 여름방학 때 어머니 옆에서 방학 숙제를 하다가 비가 막 와요. 옛날 지금 마루가 있고 저 신발 넣은 대돌이 있죠. 그 밑에 처마에 막 비가 떨어지면 홈이 이렇게 파져요. 그걸 이렇게 내려다보고 엄마를 봤다가 이렇게 보면은 엄마 같은 그 홈 같은 마음의 홈이 느껴져요. 어릴 때부터. 그냥 그러면 잠이 와요. 그럼 엄마 품에 이렇게 잤던 근데 엄마의 냄새가 있어요. 엄마의 채취. 근데 그게 좋은 냄새가 아니에요. 무슨 뭐 아주 좋은 냄새가 아니고 쉰내 비슷하기도 하고 어머니의 채취가 있는데 이제 그 어머니의 채취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
이제 그 어머니가 그리워도 찾아볼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제가 남성의 어머님도 보시고 정말 나중에 어머님이 이제 소천하시고 이제 가시게 되면은 참 얼마나 많이 울까라는 생각도 하고 정말 어머님이 계실 때 저한테 해줬던 모든 잔소리든 것이 쓴소리든 지금은 더 그리워지고 지금 어머니의 밥 그렇게 고봉으로 퍼주시던 밥 먹어도 저 없어지지 않는 그런 밥 사랑을 제가 지금도 받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예. 네, 확실히 그 전에 느끼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딱 부모님 빈자리를 아이고. 느껴봐야지 다들 그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오늘은 우리 금보라 마담님도 왜 이렇게 많이 우시고? 아니 저는 참 못된 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효녀지만 다 해주시- 나 우리 엄마를 우리 엄마한테 화난 적이 많지 불쌍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몇 년, 한 5년? 5년 전부터 차 타고 가다 보면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괜히. 딱 한 가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중학교 때였는데 아빠가 이제 부도나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주말에 어린이 대공원에 팅팅볼 있잖아요. 네네네. 이걸 팔러 간 거야, 우리 엄마가. 근데 지금은 이걸 기계로 불잖아. 네. 이렇게 쭉 하면. 근데 그때는 그 입으로 다 불어갖고 아이고. 그 팅팅볼을 팔러 가는데 나는 주말에 엄마가 나간 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밥을 안 차려주고. 그럼 우리 엄마는 어린이 대공원에서 이걸 막 떠다가 팔고 불어갖고 팔고 입이 다 헐 정도로 불었는데 집에 와서 주머니에 있는 돈을 막 꺼내놓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코 묻은 돈을 받았으니까. 그럼 나는 그 돈을 가져가지고 내가 뭘 사 먹기가 바빴던 거예요. 그때는 그래도 우리 엄마가 너무 싫어서. 근데 그게 한 5, 6년 전서부터 그 장면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 미울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좀 바람피고 힘들고 이럴 때 그래도 우리 엄마가 생계를 위해서 그거를 막 100개 이상을 불었을 때 그 느낌이 어땠을까 이 생각하면서 혼자서 차 안에서 운 적이 꽤 있어요. 우리 남편한테도 얘기하고 내가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우리 엄마가 날 화나고 하고 속을 많이 뒤집어도 에이 푹 팅팅볼 생각하면서 그거 생각하면 지금 고마워요 엄마가. 그리고 엄마가 살아계셔서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신 거 그 모기상을 우리 엄마한테 해요. 보라 씨 마음이 착하니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며칠 전에 내가 그래서 냉장고 통째로 갖다 버린다고. 냉장고에 몇 년 전 음식이 있으니까 화가 나고 엄마 없을 때 냉장고 통째로 갖다 버린다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제발 그러지 말라고 앞집에 닭 키우니까 닭이라도 갖다 주겠다고. 우리 노래 같은 거 있잖아요. 가사, 뭐 대중가요가 됐건 국악이 됐건 그 가사들 들어보면 다 구구절절해요. 근데 제가 공연 같은 거 할 때 부르는 노래 중에 가사가 그런 가사가 있거든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 제일 큰 부자인가? 부모님이 계신 사람 제일 큰 부자일세. 이 세상에 어떤 사람 제일 궁한 가난인가? 부모님 안 계시니가 제일 궁한 가난이라. 근데 제가 그런 노래를 이렇게 공연장에서 하면 대부분 공연장에 오시는 분들이 뭐 60대 이상 어머님들이 대부분이셔요. 그러면 다 울어. 다 부모님 다 없지. 우셔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님 울지 마시라고. 어머님은 비록 아버님, 어머님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어머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그 누군가가 든든한 부자로 그런 든든한 마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제 제 딴에는 어머님한테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예요. 제가 떳떳해지고 싶고 제가 발 뻗고 자고 싶어서. 왜냐면 아버님이 지병으로 먼저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왜 이렇게 못 드시는 음식도 많고 안 가보신 데도 되게 많고 그래서 저는 공연장 다닐 때 어디 지방 같은 데 가면 일부러 어머님 모시고 다녀요. 구경하시라고. 그리고 음식도 세상은 넓고 먹을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그걸 못 드시고 돌아가셨잖아요. 맞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제가 어머님한테 잘하고 싶고 효성이 지극해서가 아니고 제가 나중에 나이가 더 먹었을 때 떳떳해지고 후회를 좀 덜 하고 싶어서. 맞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요. 뭐를 모르고 사냐면 그러니까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아빠가 돌아가신 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 아빠는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는 줄 알고 저도 서울에 와보니까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못 먹고 돌아가셨다 생각하니까 나중에 제가 이제 좀 결혼하고 경제력이 처음으로 생겼는데 뭐 이렇게 잘 할 때 그게 너무 후회스러운데 진짜 사람이라는 게 바보 같은 게요. 아빠에 묶여서 살아계신 엄마를 못 보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언제 느꼈냐면 그냥 엄마는 지금 여행도 많이 가시고 막 저랑 이제 원효 씨가 되게 막 챙겨드리면 그냥 가끔 진짜 이거는 이상한 감정인데 엄마가 약간 얄미울 때가 있는 거야. 왜냐면 아빠는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예, 엄마는 막 옷도 좋은 것도 입어보고 좋은 데도 가보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제가 탁 왔는데 저희 엄마가 청송에 그 시골 병원도 없어요. 거기는 제일 좋은 병원 나가려 안동을 가야 되는데 엄마가 뇌출혈이 탁 온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안동으로 그 구급차를 타고 왔는데 그게 뇌출혈 확정을 받고 이거를 수술을 해야 된다는데 저희가 이제 아빠가 이제 오래 아프셔서 병원에 대한 그게 제가 노이로제가 좀 있어서 무조건 서울로 와야 되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2시간 반 동안 안동에서 서울로 구급차를 타고 오는 그 시간 동안 너무 심장이 내가 살아계신 엄마를 못 보고 아빠만 집착하고 살았구나. 그걸 그때 안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괜히 살아계실 때는 엄마가 있는 게 당연한 거야. 엄마가 우리 집 와서 밥 해주고 지금도 와가지고 설거지 다 해주고 이런 게 내 딸 힘들까 봐 해주는 게 당연한 게 느끼면 안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거를 명심해야 된다는 걸 우리는 모르고 살아. 저는 엄마가 싫었어요. 싫었다는 표현은 좀 과했지만 엄마가 나한테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안 컸어요. 그냥 엄마는 밥 해주는 사람, 나 뭐 공부 가르치고 뭐 하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생각했지 그렇게 엄마에 대한 따뜻함을 못 느꼈어요. 엄마에 대한 따뜻함을. 커가면서도 엄마에 대한 게 별로 그렇게 감정이 없었고 엄마가 눈이 나쁘셔가지고 더듬을 때도 엄마 왜 그래?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이래야 되는데 왜 그래 대체? 짜증이 나. 짜증을 냈던 거예요. 화장실 가는데 불을 안 켜고 가시더라고. 그게 머리를 끼웠어. 그래서 아니 불을 켜고 가란 말이야. 왜 불을 안 켜고 가? 근데 엄마는 불을 켜나 안 켜나 똑같은 거야. 안 보이시니까. 근데 그걸 나는 몰랐던 거야. 그리고 치매에 걸려가지고 했는데도 그냥 그 모습이 싫은 거야. 엄마의 그 치매 걸린 모습이 막 창피한 거야. 난 내 자신이 창피하고 그냥 너무 화가 나고 막 그랬는데 내가 신장이 안 좋은데 별이가 아빠 힘내라는 동영상도 보내주고 또 아빠 인터넷 찾아가지고 자기가 아빠 주고 싶은데 신장 주고 싶은데 아직 어려서 못 준다는 얘기를 듣고 별이는 그러는데 어린 13살짜리가 그러는데 나는 대학교 되고 성인이 됐는데도 엄마한테 그러지 못하고 화를 냈던 거예요. 근데 아까 미안해를 보는데 막 미치겠는 거예요. 나도 엄마한테 엄마 내가 정말 화낸 거 미안하고 치매 때 엄마 창피해서 찾아가지도 못한 거 미안하고 아버지 때문에 힘든데도 내가 괜히 엄마 그거 못한 거 너무 미안하게 너무 많은 거 내가 너무 이게 너무너무 미안해가지고 내가 화장실 갈 때도 새벽에 갈 때도 저 불 안 켜고 가는데 화장실 가서 소변 볼 때마다 늘 엄마 생각나는 거야. 늘 엄마. 그러면 뭐하자고.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살아가신 아무것도 없는 내가 김영림 누나 보면 엄마 생각나고 막 미치겠는 거야 진짜. 근데 그게 지금 해야 돼요. 네, 지금. 동치미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까 미안하도 나는 우스갯소리 미안한 줄 알았는데 보고 내가 저걸 왜 못했을까 엄마한테. 엄마가 앞도 안 보이고 치매 때 그냥 손잡고 엄마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으면 내가 이렇게 가슴이 안 아팠을 텐데 그 미안하다는 소리를 한마디도 못하게 넘어가서 아이고.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